예, 1월 13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근데 2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 서종욱 TV가 개국을 했죠. 그런데 오늘부터 지금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벌써 5,000명을 조금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경이적인 기록. 그러니까 시사평론계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서종욱의 법대로 TV, 서종욱 TV. 지금 이 구독을 하시려면은 서종욱 TV하고 한 칸 떼고 개국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한 몇 번만 내리면 거기서 이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일단 그 민심 조금 전에 이재명의 피습 사건으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뭐 의도한 게 아니지만은 피습 사건으로 이재명이 이 부산 민심을 잃었고 또 의료계 민심을 잃었고 환자들의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부산 민심을 잃었는데 그 한동훈이 딱 그 이재명이 퇴원하는 날 부산으로 가서 부산을 찢었어요. 찢었는데 부산뿐이 아니고 마침 이 각 시도당 신년 인사회가 있어서 그 전국을 일주로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첫 데뷔전인데 데뷔전 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한동훈 데뷔전. 점수는 이제 그 억지로 깎을 필요 없어요. 예. 잘한 거는 이게 100점짜리는 저는 100점 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교수를 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그 학점은 공정해야 되는데 100점은 100점 줘야죠. 예. 100점. 근데 그 한동훈 광폭행보를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저는 이제 그 파락군 사나이에서 네. 팔도 사나이로 변신했다. 팔도 사나이로. 원래는 이제 강남에 파락군 학교 넣어가지고 서울법대 넣어서 엘리트. 그렇죠. 이런 이미지죠. 딱 그 이미지죠.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은 팔도의 연구가 있는 팔도 사나이가 됐다. 예. 파락군 사나이가 아니고 예. 이게 파락군에서 핵심인데 팔도 사나이. 파락군에서 예. 팔도 사나이로 변신했다. 예, 현대고등학교 서초동에 그 강남에는 현대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파락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가지 이유로 봐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첫째,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이사를 많이 다닌 거예요. 네. 태어난 데가 이제 춘천이죠. 춘천. 강원도. 그 아버지. 부모님 고향이 그러니까. 춘천이죠. 예. 네. 그다음에 어릴 때 뭐 유치원 다니고 그 뭐 복사도 하고 복사. 거기에 그 청주죠. 청주, 충청도. 그다음에 서울에 왔잖아. 예. 이런 게 삼도에 인연이 있죠. 그렇죠. 일단 삼도 있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예. 바로 이제 추미애 공이 큽니다. 예. 우리 자유우파의 추다르크 추미애가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죠. 예. 그다음에 더루킹 고소해가 김경수 잡았죠. 그렇죠. 이번에 맞아. 더루킹. 추미애가 한동훈을 기양을 4번 보낸 거. 예. 이게 큽니다. 자천. 네번에 원래요. 자천. 역사는 유배지에서 이루어지요. 대표적인 게 정약용, 강진, 예, 전라도 그렇죠. 강진, 예, 그때 목민심서, 그래서 다 나왔죠. 허멈신서, 예. 경세유표, 예. 삼부작책, 노조. 그다음에 추사 김정인 어디입니까? 제주. 예. 그러면 한동훈은 부산, 기양, 그다음에 용인, 진천. 그다음에 진천, 예. 그다음에 일산, 전국 4번 기양 가면 다 연구가 생기잖아. 그런데 이게 추미애 덕이에요. 보낸 게 추미애니까. 추미애 당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거의 연고가 있잖아. 예. 이 한동훈의 특징이요. 예. 검사 생활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했죠. 그렇죠. 20년 넘게 했어요. 20년은 넘었죠. 예, 근데 다 이런 걸 처음 봐서 초임지가 성적이 최우수니까 초임지가 서울중앙지검이야. 네, 서울중앙지검. 그럼 수석해야 돼. 예. 수석이. 한 명, 중앙지검이 1등이니까. 1, 2등, 2명 오면 1, 2등. 예. 그렇잖아요. 성적대로 가거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천안하고 부산에 있어서. 2번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봤어요. 천안하고 부산. 대부분 전부 다 서울중앙지검 아니면 대검 아니면은 법무부. 뭐 청와대 막 이렇게. 그렇죠. 예, 2번 딱. 예. 한동훈이가 너무 잘 나가서 기양을 안 가니까 오히려 연고가 없을 뻔했잖아. 그랬네. 근데 추미애가 기양을 4번 보내주는 바람에 연고가 생긴, 저는 팔도 사나이 된 거는 추미애 공이 크다. 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한동훈 바람이 불고 있다. 예. 유일하게 연고 없는 게 대구 경북이잖아. 예. 근데 그거는 정치적 내 출발지다. 예. 동대구에게 3시간. 예. 이러니까 팔도 사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정말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전국을 순회한 그 결과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총선 구도를 이재명은 계속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권 심판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한 그 열흘 사이에 한동훈이 딱 등장을 하고 나서 구도가 바뀐 것이 한동훈 대 이재명, 예.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한동훈과 이재명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를 보려면은 두 사람의 그 대선 자기 대권에 나갔을 때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한동훈이 우세한 것도 있고 딱 동률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등장한 지 불과 한 열흘 만에 이재명은 지금 지난 대선도 나가고 이랬는데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서울이 그 2020년 총선에서 8대 41로 진 지역인데 서울에서 그 한동훈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 구도 변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계속 수사하는 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탄압한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왔죠. 근데 대통령은 단임제잖아요. 예. 옛날 연임 뭐 박정희, 김대중은 정적이죠.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단임 끝나는데 이재명하고 이게 정적이라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미래 권력으로서 이제 이재명하고 한동훈 구도가 됐죠.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요. 저는 보십시오. 이재명에도 이제 그 외모가 좀 많이 딸리니까 한동훈 만날 때는 신경 쓸 거예요. 뭐 머리 염색하고 염색도 하고 이제 일제 샴푸로 뭐 머리도 몇 번 감고. 그런데 한동훈하고 이재명 딱 서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젊음에서 다르잖아. 그렇죠. 한동훈은 상당히 그 세련되면서도 수려한 예, 외모, 예. 아주 댄디 이런 이미지잖아. 예. 이재명이 머리 허해가지고요. 딱 이게 외모나 그게 비교가 철저히 안 되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언변이잖아요.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죠. 근데 한동훈의 그 절제되면서도 화려한 언변, 예. 이거하고 이게 이재명이랑 비교해 보세요. 전 딱 이런 구도가 되니까 보니까 상당히 그 선명하게 구도가 비교돼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대부분 지역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서울. 예. 서울에서는 이상하게 한동훈이 압도하더라고요. 서울이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은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47점 얼마예요? 아, 그런가? 47.8, 0.73 졌거든요. 예. 양자 맞대결에서. 우리 옛날에 그 박완서 선생님 소설가 그 많은 그때 대선 때 말씀이죠. 대선 그렇죠. 때. 예. 그 많은 치즈는 누가 다 먹었을까? 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그 많은 지지율 누가 다 갉아먹었을까? 뭐 지새끼가 갉아먹었을까? 그 많은 지지율 누가 다 갉아먹었을까? 예. 이게 자업자다가 아니겠습니까? 자업자다.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지지율이 갤럽에 보면 20 초반밖에 안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20 이상. 예. 비슷하잖아요. 예. 이게 앞으로 이게 더 저는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봐요. 예.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동훈 현상은 초기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초기 시작인데 벌써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이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한동훈이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우길승천, 우길승천 기세고 이재명은 급전직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아주 파란불이 켜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최대 난관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원칙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난관은 사실상 공천이에요. 공천.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철규 그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에 포함된 데 대해서 윤심을 전파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좌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부 우파 패널들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그러면 안 된다. 윤심을 전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저 생각 그렇게 안 합니다.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이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정부가 된다고 본인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도를 흔들 만큼 하면 안 되지만은 큰 방향에서는 윤심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간에 포함된 거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뭐 저도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은 원팀입니다. 아, 원팀이죠. 원팀이고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하게 정권 교체를 하느냐 입법까지 권력까지. 예. 아니면 이제 레임덕을 넘어 대드덕까지. 그렇죠. 대드덕은 제가 처음 쓴 말인데 조국 이놈이 인용하더라고. 저작권이 제한돼 있는데 옛날부터. 하여튼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윤심, 그다음에 한동훈의 한심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가교 역할하는 게
이철규다. 예, 예, 이거 저는 아닙니다. 이게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 긍정적으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업무의 연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데 유비를 갖다가 제갈량 영입할 때인데 그 3고초를 했잖아. 예. 근데 두 번은 한 번은 장비 보고 야 네가 가 해라. 한 번은 관우 보고 야 네가 가봐라. 예, 예, 예. 한 번 내가 갈게. 예. 이러면 이게 제갈량이 옵니까? 예. 같은 사람이 상고초리든 식고초리든 해야 되잖아. 예, 예, 이게 예. 업무의 연속성이에요. 이철규 예, 이분이 예. 사무총장 시절부터 인재 영입했잖아. 예, 예. 그럼 이분이 책임지게 예. 영입하고 그렇죠. 영입한 인사도 책임을 지수야죠. 예, 예, 그렇죠. 영입할 때는 야 이래 줄게 전략 이래 줄게 해갖고 예, 예. 나 몰라라면 안 되잖아. 예. 끝까지 책임을 지려면 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따라서 저는 인재 영입의 연속성상이나 예. 또 이게 맡은 업무의 완결, 예. 책임 완수까지도 영입 인사를 홀대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보는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2020년, 2016년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진 정치인이었어요. 네. 그 이항구하고 김용호 중진 정치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영환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그 전에는 사무총장이 공관위의 간사 역할을 하는데 주로 3선급이었어요. 예, 삼선.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총장이 0.5선입니다. 보궐선거. 장동혁. 네, 보궐선거 통해서 들어와서. 판사 출신. 예, 0.5선입니다. 0.5선이죠. 그리고 10명의 공관위원 중에 7명이 외부인이고 3명이 현역인데 장동혁 또 한 사람은 비례대표 초선이에요. 예. 이종성인가? 예, 이종성. 예. 비례대표 초선이에요. 그러면 선거를 알고 당을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공관위원장도 외부에서 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철규의 필요성이 더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당은 내가 이끈다. 공천은 나하고 공관위원장이 함께한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금 35명이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35명이 출사표를 집계놨는데 그리고 또 차관 지낸 사람이 한 10명 이상 또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배척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옥석을 구분을 해서 공천 줄 사람은 공천 주는 역할을 한동훈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게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그렇죠. 요즘 이게 저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 특검법 있죠. 아, 예. 방어 논리가 개발한 게 좌파들은 이게 법 앞에 평등하다 하죠. 제가 이제 그걸 역이용합니다. 왜? 계좌 빌려준 사람이 91명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그 중에 한 명 기소해가 무죄 나왔죠? 예,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계좌 빌려줘도 아무도 처벌 안 됐죠. 예. 이게 평등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그 100명, 91명하고 평등해야지. 그렇죠. 대통령 부인하는 이유로 역차별 받으면 안 되잖아. 나머지 전주는 아무도 안 했잖아. 예, 예. 그래, 법 앞에 평등하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안 해야지. 이게 역차별이네. 그게 100명하고 평등해야지. 예. 맞죠? 그렇죠. 이 논리입니다. 아, 저는 공천도. 예, 용산, 공천도요. 그냥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윤심하고 한심이 예. 원팀이 돼야 된다 했고, 예,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천은 민심과 당심이 결정하죠. 그렇죠. 예. 민심과 당심.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한 50명 넓게 보면 될 거예요. 정부 요직이나. 예, 예. 이분들에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민심과 당심이 결정하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주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청와대에서 노동계 지역 민심이 아주 좋다. 예. 상당히 우호적이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당이 되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지역 민심이 뭐 최악이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기준으로 저는 민심 당심을 그렇죠. 해서 이제 공정하게 경선을 예. 원칙적으로 경선해야 돼. 예. 다만 이제 특별한 지역이 있거든요. 예, 예. 아주 전략적인 지역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우리 후보는 없는데. 예. 근데 저쪽은 세. 예. 민주당. 이런 지역 있잖아, 수도권에. 예, 예. 이런 지역은 이제 뭐 굳이 경선할 필요도 없죠. 예, 예. 전략 공천도 필요합니다. 예. 전략적으로. 근데 원칙 뭐 우리 텃밭 있잖아요. 예. 뭐 부산, 영남이나 예. 또 이제 강남 이런 데는 가능하면 경선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이 당선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뭐든지 한번 검증은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지역별로 우리 경합이나 열세 지역은 전략 공천도 하고, 근데 가능하면 우세 지역은 예. 경선해서 예. 저는 최대한 이렇게 공정하게 해서 역차별도 안 되고 특혜도 안 된다. 그렇죠. 둘 다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예. 이제 그것을 중요한 잣대를 만드는 역할이 지금 검사 출신인 한동훈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인 정영환 이 두 사람한테 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부와 그 용산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옥석을 구별하고 경쟁력도 키우고 그리고 또 상대 그 같은 곳에 그 도전장을 낸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두 사람의 역할이다. 예. 그것이 아마 윤심을 그대로 따르는 것일 그런 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심을 따르는 길이기도 한데.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요. 네. 인위적으로 이제 자기 정치한다 차별하는 거 있잖아. 윤 대통령과 이런 거 안 할 거로 봐요. 그게 네. 이제 옛날에 여의도 진짜 여의도 그게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죠. 그건 이제 불시가 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전직 대통령 밟고 가야지 자기가 돋보이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총선 이후에 내 인생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위적인 차별이나 윤 대통령을 짓밟고 지나가는 자기 정치 이런 건 안 할 걸로 봐요. 이번에 출마를 안 하잖아요. 이게 저는 탁월한 결정을 봐요. 불출마. 진짜 사심 없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진짜 여의도 사투리 아닌 것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인위적으로 밟고 가라 그 언론에서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을 밟고 가야지 이 뭐 한동훈에게 길이 있다 하는데 그거 진짜 여의도 사투리예요. 옛날 이야기고. 오히려 이게 왜 그럼 내가 왜 밟고 가야 되느냐. 왜 그 같은 원팀인데 같은 당정청 옛날에 청 당정대 하잖아요. 당정회의도 하잖아. 당정회의를 하는데 왜 그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느냐. 그 같이 가는 거고 다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책임은 공동 책임이니까 굳이 내가 뭐 차별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도 지금 한동훈 장관은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그 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 여당과 용산 관계,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도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좌파들이 검정 마요 털고 온갖 그 가짜뉴스 하려고. 그렇죠. 근데 안 통해요. 예. 심지어 그 야구 있잖아요. 야구. 근데 야구 보러 갔더니 한동훈 기한 관계 코로나 때죠. 코로나 2020년. 그때는 야구에 관중도 없는데 너 야구 구경 갔으면 야 그거 거짓말 아니냐 또 이랬잖아.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옛날에 제가 그 천안하고 부산에 잠깐 있을 때 했죠. 2007년에 부산에 있었어요. 그때 야구하니까 막 얼굴에 그 롯데하면 라이터 운전, 라이터 응원, 그다음에 신문지, 그다음에 봉다리, 쓰레기 봉다리 써보. 그러니까 쓰레기 봉다리 그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직에 보면 호프집에서도 야구 중계 보는 거지. 그럼요. 운동장에 들어갔다고 어디 코로나 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사직 근처 호프집에서도 야구 보면서 막 호프 한동훈은 뭐 제로 콜라 마시겠지. 제로 콜라 마시겠지. 그걸 가지고 좌파들이 온갖 한동훈을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좌파들이 한 방이 없잖아. 그만큼 이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철저하죠.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민경우 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 또 비대위원 그다음에 또 박은식인가요? 그 여기는 공간이 의사. 여기에 대해서 막 그 다 털어가지고 박상수 변호사도 있었고. 박상수도 있고 엄청나게 막 털은 게 이게 좌파들이 한동훈 주변을 엄청나게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경호 같은 경우는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노인 폄하 발언 외에도 한 서너 가지를 더 막 융단 폭격을 했거든요. 옛날에 발언했던 거를. 일본 이런 거. 막 융단 폭격을 하고 이 박은식이나 이 사람들도 다 판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여성 비하 이런 거죠. 그거 파는데 엄청나게 시간 걸립니다. 다 옛날 거 다 듣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얼마나 많이 팠겠어요. 이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받던 거야. 근데 안 나오잖아. 저거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게 철저한 자기 관리. 안 나오니까 이 서봉 응원한 거 이게 그 2007년에 한 거나 그럼 2007년에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하지. 왜 서면에서 기타 배웠다고 하는 거 그거 언제 배웠냐고 그 기타학원 찾아가 보지 그래. 그러니까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또 복사했는지 성당에도 가봤을 거야. 그건 사진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하나 진짜 한동훈 하나 잡으려고 털어도 야 진짜 이게 한동훈 사람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하늘으로. 근데 이재명이가 자꾸 그런 거잖아. 이재명이는 점을 뺐는지 몰라요. 이재명이는 점을 뺐으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몰라도 한동훈은 진짜 처음부터 이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윤동주 씨처럼 이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상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에게 뭔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은 옛날 발언이나 뭐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법사위 가서도 하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검사 생활을 그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저 어떤 그 허점 같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과거 검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술을 안 먹으니까는 그 술도 안 먹고 어떤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 오히려 그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그 한 열흘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하나 다뤄볼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출범 초기부터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지지율도 한 4, 5개월 있다가 확 떨어지고 그 이제 저는 이게 대선 불복 심리로 그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 결정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이거였어요. 그때 미국 초기에 미국 방문을 해서 거기서 외교 성과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외국 나갈 때마다 해외 뭐 순방 리스크 이렇게 막 프레임 붙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지지율도 그때 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해명을 한 것을 뭐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 프레임도 씌워서 계속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던 것이 MBC의 자막 조작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법원에서 정정부도하라고 판결을 냈죠. 이런데 그 법원에서도요 상당히 그 획기적인 네. 이런데 그 판결이죠. 네, 예. 정정보도인데 그 말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막으로도 통상적인 다는데 속도까지 다 해놨더라고.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AI도 판독을 못했죠. 예, 예. 그다음에 판사가 들어봤더니 판사도 모르겠다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인데 감정을 봤더니 감정 불가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바이든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정이 뭐 바이든인지 날리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입증 책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입증 그럼 책임이 너희들이 MBC한테 바이든이라고 했으니까는 너희들이 바이든이라고 하고 그렇죠. 미국 국회라고 했으니까 왜 그렇게 니들이 했는지 밝혀봐라. 아니 MBC가 갈로해가지고 미국이라고 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 미국은 보통 의회 하잖아요. 의회. 미국이 나라 연방제 국회가 돼서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지. 그렇지. 미국은 미국은 연방제인데 의회지 상원하원. 미국은 자기들이 MBC가 그 가려놓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의로 미국을 엮고 그다음에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국회도 구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뒤 전후 문맥을 본 거예요. 판사가. 왜? 판사는 자유심정주의이기 때문에 판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예. 그렇죠? 판사는 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이제 입증 책임을 MBC가 못하면 MBC가 원래 지는 건데 또 이제 판사 판결문을 제가 또 몇 번 봤잖아. 보니까 이제 판사가 아주 논리적으로 추론해가 MBC가 항소해도 안 되게 완벽하게 판결문을 써놨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앞뒤 전후 배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그 기금 있잖아, 녹색. 거기에 1억 불을 우리가 이제 그 1억 불 내기로 했잖아요. 3년간 1억 달러 공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 하기로 하고 이게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국회가 그때 요소야 민주당이 뭐 압도적이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한 거지. 우리 이걸 보통 예산을 깎는 걸 뭐랍니까? 날린다잖아. 날린다잖아. 뭐 우리 구수정할 때. 그러니까 딱 보세요. 앞뒤 전후를 보면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국회에서 뭐 새끼인지 아닌지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런 쟁점도 아니고 저는 그거는 뭐 국회 이놈도 새끼라면 또 어때?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치고 그건 쟁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1억 불 통과 안 시켜주고 날려버리면 그러면 이게 국제사회에 바이든한테 약속되는 국제사회 약속했잖아.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이런 문맥이 분명하잖아. 분명하죠. 미국에서 뭘 날리느냐고. 미국 의회가 왜 예산을 날립니까? 미국은 다 했는데 맞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과정과 배경 전후 맥락을 다 봤을 때 이거는 MBC 자막 조작이 분명하다. 이거는 판사의 자유심정에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MBC 지금이라도 이게 항소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해라 방송. 이거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 뉴스에 첫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항소하면 확정이 아니 늦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1심 존중의 법칙에 따라 2심, 3심이 왜 바뀝니까? 이건 명백한 이거는 MBC 진짜 이건 매국 우리나라 국가를 이익을 팔아먹는 오죽하면 이게 외교부에서 했겠냐고. 그렇죠. 매국. 그 전에 막장 민주당 이중대 방송 3M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매국 행위예요. 진짜
그 오죽하면 이 판사가 그렇게 질타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MBC가 자기들이 그렇게 그 왜곡을 해서 자막을 만들어 놓고 그때 미국 그 백악관하고 국무부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반응이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또 막 부풀리려고 했는데 백악관은 그 노코멘트. 그 국무부는 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요. 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황당한 게 팩트가 없다는 게 여론조사해 보니까 바이든이라는 게 한 65야. 날리면이라는 게 한 30 얼마야. 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아. 그래 맞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다 날리면이야. 그런데 윤석열 비판하는 사람은 듣질 않아. 맞습니다. 근데 바이든이래. 예. 자꾸 바이든 하길래 또 패널이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잖아. 인마 너 들어봤어 했더니 안 들어봤어요 형님. 그냥 우리 좌파 진영에서 바이든을 하니까 나 안 들어봐서 이러더라고. 야 인마 네가 패널이냐. 내가 혼낸 적 있어요. 진짜 이게 정치에 따라서 듣지도 않고 유심히 그냥 바이든이 하니까 MBC 자막 그게 MBC 자막 때문에 가짜뉴스가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도 청담동에 가짜 술자리 있잖아요. 아, 그거 최하씨. 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 있다면서요. 정말 우리나라 이러면 절망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됩니다. 팩트가 이래 무너지면. 그럼요. 이거에 저는 그때도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문맥상으로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그 MBC가 이 가짜 자막을 달았는지 하면은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3세계 빈곤 퇴치나 뭐 문명 퇴치를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데 바이든이 그 해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유할 때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제한 20억 달러를 공유할 때마다 미국이 10억 달러씩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30억 달러 되게 만들겠다고 딱 약속을 해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에게 약속한 거예요. 예. 그러면 딱 나오면서 근데 이거 요소야 된대. 민주당 애들이 이거 예산 날려버리면은 바이든에게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그 이야기예요. 예. 이거를 MBC는 바이든이 이렇게 10억 달러씩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미국 국회에서 그거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완전히 180도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요. 네. 오히려 10억 더 주라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그럼요. 이걸 왜 날리고 이걸 윤 대통령이 왜 걱정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MBC 그 사장가 했는 있잖아. 그 박성재 보도. 뭐 그자가 딱 봐도 100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 서초 우리 조은희 구청장 예. 서리풀 축제할 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대부분 축제 군중이고 예. 그 문 앞에 한 뭐 조국 얼마도 뭐 없는데 조국 수호 뭐 하는 거 그거 아니 가지고. 어떻게 MBC 같은 공영방송이 딱 봐도 100명입니다. 예. 이게 MBC 아닙니까? 그다가 이기주라고 있잖아요. 이기주가 다 센달. 쓰리분 난동 부리버리 있잖아요. 막 대통령한테 삿대질하면 그래서 이게 도스태핑이 중단돼 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도스태핑 없어진 게. 이 MBC요. 저는 빨리 이게 민영화 시켜버리대. 예. 민영화 시켜버리면 이게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습니다. YTN처럼 예. 그 따뜻하게 공영 중공영으로 돼 있으니 그럼요. 월급 제 친구가요. 일 안 하고 저 억대 손주로 해요. 재밌는 게 제 고등학교 대구 협성 나왔잖아요. 예. 제 3년 친구가 MBC 국장이에요. 아. 좌파 쪽에서 노조건 하다가 예. 드라마 2국장이에요. 1국장이 있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드라마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MBC 드라마는 외주밖에 없지 드라마 만든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1국, 2국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억대 연봉 받고 그냥. 그럼요. 진짜 이게 심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비정상, 일부에서도 참 비정상된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 이재명 비섭 사건 이후에 이 완전히 부산대로 패싱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배우는 업무를 막 이야기하고 언론을 타고 이것도 좌편향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것도 특히 바이든 날리면은 좌편향된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서정욱 TV가 지향하는 바를 제가 좀 전에 봤는데 그 5대 적이 있잖아요. 오적이 그 적만 이야기를 해 주시죠. 누구죠? 처음에 김정은 4대 세습 세력. 예, 그 4대 세습 세력. 그다음에 문재인 등 주사파 중국 운동권 세력. 예, 그다음에 민노총 이재명 깡패 양아치 조폭 양아치 세력. 그다음에 민노총 정교조 세력.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예. 보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늑대잖아. 참칭 보수. 그렇죠. 이준석 세력. 예. 그래서 그게 5대적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 더 있다. 예. 좌파 언론.
그게 이제 민원연. 민원연 들어가 있습니까? 예. 민노총 속에 이제 민원연. 민노총 속에 그렇죠. 그런 좌파 예. 시민단체들이 예.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정욱의 TV 개국을 축하드리고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